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전날 국내 증시가 크게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도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었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코스피가 조금은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27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다졌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7월 마지막 날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만큼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800포인트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대로 반도체 쪽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쪽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는 없었고요.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모처럼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 기관 쪽은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현대차, 아쉽게도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금융주들,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신한지주는 기관 쪽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우리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오늘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조선주를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한지주, 삼성 E&A. 반대로 기관은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5%였죠. 또 다우지수, 물론 어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위에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반도체 지수, 그 전날에 5.4% 급락이 나왔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2%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의 3대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고, 물론 오늘은 조금은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의 급락을 돌리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 이 당시처럼 도지형 캔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망치형 캔들 있죠?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지난번에 121선 근처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치까지 내려온 만큼 만약에 반도체를 바라보는 업황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조만간에 미국 증시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도 1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 구간부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오랜만에 0.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만 증시는 3.4%의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동안의 휴장이 있었던 만큼 과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네요. 그리고 코스피를 살펴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현재 0.7%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량들도 나온 위치에 있고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35포인트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면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폭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은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위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매력적인 위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역대급 실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재료라든지 또 실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그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면 어떤 재료가 붙는다고 해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급락이 나올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실적이 못 나와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실적이 정말로 잘 나왔다고 해도 그 위치가 비교적 고점이라면 한 차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그 정도로 이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30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사실 꽤나 큰 낙폭이 나왔어요. 자, 고점에서 지금 위치까지 보면 몇 퍼센트죠? 한 18% 되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에 한 차례 매물대가 많이 포진해 있는 24만원에서 25만원까지, 여기는 지금 매물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의 실적이 아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분명히 낙폭은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24만원 부근에서는 실제로 많은 매물들이 존재하는 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은 8%의 급등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STX 중공업도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삼성중공업, 이 종목도 지금 9%의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조선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업종들도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D 현대를 보면 조선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무려 400% 이상 증가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 그로 인해 역대 최대 분기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하고 비교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컨센을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하회했죠. 반면에 조선 쪽을 보면 다 컨센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조선 업황이 호황이 됨에 따라서 새로운 선박 건조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분들, 그쪽의 실적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전지 관련주하고는 다르게 영업이익의 컨센을 상회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 관련주는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가파른 급등이 나왔던 만큼 저는 며칠 정도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눌렸을 때를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눌렸다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모든 종목들은 각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꼭 살펴보세요. 이 종목들이 어디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 기준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예시로 지금 보는 삼성중공업, 이 종목은 제가 살펴봤을 때는 11선에서 11선 근처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라면 11선 근처를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다만 계속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각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차례 11선이 조금 깨지고 21선 중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경험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 전제는 과거의 패턴을 잘 살펴보자, 그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종목은 이평선보다는 하나의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주봉상의 추세입니다. 그 추세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항상 나왔던 만큼 조금 전 삼성중공업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미리 선침해했던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이 기관일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시점에 한 차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도 실적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지금보다 부진한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라든지 또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 그런 기대감만 있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저점을 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작년 1분기부터 바닥을 다졌었죠. 하지만 실적이 돌아섰던 것은 올해 1분기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구나, 너무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나빠질 실적이 있는지,
또는 언제쯤에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에 주봉상의 추세를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저점 부근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완전히 추세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시차를 두고 2차원지도 반등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후행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지 않지만 왜 추세를 돌려 세웠을까? 그 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3분기를 넘어서 4분기로 갈수록 분명히 2차원지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이라든지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2차원지 관련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정말로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7월도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만큼은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